네, 파워쿼리의 데이터 구조에서 저희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병합이라든가 아니면 추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함수를 써서 열 추가를 해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떨궈지는 어떠한 줄 안에, 그러니까 엑셀로 따지시면 셀 안에 테이블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 그걸 보실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적응도 안 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시각적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형태의 구조로 직관적으로 표현은 안 되잖아요. 한번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저게 어떤 구조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파워쿼리에서 핸들링 되고 취급되고 있는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반드시 필요하신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뻔히 잘 아시고 다들 기본적으로 익숙한 내용이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좀 개념 정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반드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엑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엑셀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셀 기반으로 모든 걸 작업하게 되면 저희가 노가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엑셀을 사용하는 확률이 높지 액세스를 활용하시는 측면이 더 높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액세스가 기반이 돼야 되고 그 액세스에서 처리된 결과를 가지고 엑셀로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하거나 표현해주는 역할을 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엑셀이 편하기 때문에 엑셀을 쓰긴 썼지만 그 엑셀을 쓰면서도 이 엑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엑셀을 쓴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엑셀을 마치 뭐처럼 썼냐면 워드처럼 쓴 거예요. 계산이 되는 칸이 나눠져 있는 모눈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워드처럼, 근데 워드인데 계산까지 되는, 그리고 차트까지 만들어주니 모든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옛날에 저희가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종이에다가 뭘 이렇게 그리면서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 작업 기반의 데이터를 계속 녹여넣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고뇌와 번민이 발생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 버텨왔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회사 내에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시면 SAP라든가 아니면 SQL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룹웨어라든가 데이터를 어마무시하게 던져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형태의 양식과 포메이션으로 우리가 뭔가를 처리하거나 추출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다다른 거예요.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적인 관념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런 기반 하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하게 많은 분들이 그러한 형태의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는, 그럼 그렇게 가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본인의 노가다스러움이라든가 작업의 노가다스러움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인지하시고 그냥 그대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개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늘 지금까지 했던 패턴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런데 방식은 그렇게 쓰시면서 이거 뭔가 빠른 방법이 없을까? 예, 없습니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없어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그냥 그전 패턴대로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조금은 얄밉기도 하고 조금은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득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자, 지금 보시면 데이터 구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데이터 구조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BI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구조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로우 데이터가 되셔야 돼요. 이게 로우 데이터, 즉 데이터 원본이라고 하는 형태는 엑셀을 쓰건 뭐를 쓰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 형태대로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것들이 편리해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지 않은데 양식이. 그러면 최대한 이런 양식을 갖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저희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파워쿼리에서의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자, 보시면
테이블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글머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열이죠. 열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필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열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줄에 대한 부분 있죠. 줄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코드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 전체는 저희가 테이블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머릿속으로 좀 확고하게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자, 전체는 테이블이고 열에 해당하는 걸 필드라고 부르고 줄에 해당하는 걸 레코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파워쿼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열과 테이블, 레코드에 대한 부분에서 자, 잘 보시면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이 전체 있죠? 이 전체는 테이블이에요. 자, 테이블을 보시면 테이블의 구성은 머리글이 있죠. 열 머리글이 있고 그 열 머리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테이블의 구조예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녀석은 표현을 하게 되면 글머리 1, 글머리 2 이런 식으로 표시될 거고 그 글머리 1, 2에 들어가는 거는 데이터 1번, 데이터 2번 이런 식으로 데이터 2번 점점점 이런 식으로 구조화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형태로 구조화 시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글머리 1번, 2번 그 다음에 글머리 1, 2, 3, 4 그러니까 먼저 글머리를 정의하게 되고요. 그 글머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테이블의 구조를 조금 더 텍스트적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약속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즉흥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코드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 레코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코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줄에 대한 부분이고요. 잘 보시면 하나의 줄을 표현하는데 하나의 줄에 몇 개의 열이 있죠? 여러 개의 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코드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레코드의 특징은 하나의 줄이에요. 하나의 줄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개의 열값이 있는 게 레코드의 특성이에요. 하나의 줄만 표현되는데 열의 값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레코드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필드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요. 필드는 반대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열이니까 필드죠. 필드를 보시면 열의 요소는 어떻게 돼요? 열의 요소는 한 개예요. 한 개지만 줄의 요소 있죠. 줄의 요소는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특별하게 파워쿼리에서는 이 열에 해당되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스트라고 불러요. 리스트. 자, 정리되셨죠? 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테이블의 구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테이블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은 어떻게 보시냐면 열도 여러 개고요. 그 다음에 줄도 여러 개인 게 테이블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레코드를 보시면 자, 열은 여러 개인데 줄은 한 개예요. 이게 테이블이고 얘가 레코드예요. 레코드고요. 여기에 필드를 파워쿼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적으로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리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리스트는 열은 한 개인데 줄은 여러 개인 구조가 바로 리스트의 구조입니다. 그럼 이 리스트를 파워쿼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인지시키는지 사람이 얘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파워쿼리한테 자, 테이블은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나열을 하게 텍스트로 설명을 하면 이 파워쿼리는 요거를 테이블이구나.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은 파워쿼리한테 어떻게 텍스트로
텍스트로 설명을 하면 아 얘는 리스트구나. 이런 거를 알아먹게끔 요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코드 또는 랭귀지라고 하는 걸로 약속을 해놨어요. 약속을. 자, 이거를 일괄적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쓰고 누구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자, 문법을 정해놓은 거죠. 문법을 정해놓고 요런 키워드는 요런 형식으로 써야 되는데 요렇게 쓰면은 파워 쿼리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 파워 쿼리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요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은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 즉 필드죠. 필드예요. 필드가 기본적으로 리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열과 여러 개의 행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열이기 때문에 열에 대한 정의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실 때는 리스트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기호로 그냥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기술해 주면 돼요. 줄에 들어갈 내용들 있잖아요. 걔네들 그냥 쭉 콤마로 나열해 주고 어떻게 돼요? 중괄호로 닫으시면 파워 쿼리는 어떻게 인지한다고요? 아, 얘는 리스트, 즉 하나의 열 기준으로 해서 요 각각의 값들이 여러 개의 값이 있는 줄값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얘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레코드는 반대죠. 하나의 행과 여러 개의 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중괄호를 쓸 수 없어요. 자, 중괄호를 쓸 수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요걸 쓰는 게 아니라 요런 표시를 쓴다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컬럼 1에 대한 값, 컬럼 2에 대한 값, 컬럼이 여러 개 있잖아요. 줄에 대한 부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컬럼의 요소는 어떻게 돼요? 중괄호로 표시한다. 자, 로우의 요소는 보시는 것처럼 중괄호, 제가 또 중괄호라고 그랬죠. 자, 요러한 물결 중괄호라고 할게요. 이건 꺾은 중괄호라고 표현할게요. 자, 요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테이블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테이블은 좀 더 복잡하지만 얘는 뭐야? 글머리예요. 글머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글머리가 하나, 두 개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글머리에 첫 번째 A는 1이 배치되는 거고 글머리 두 번째는 10이 배치되는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러한 기호와 이러한 방식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걸 도대체 왜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서 쓰지는 않아요. 리스트를 만들거나 레코드를 만들거나 테이블을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간단한 리스트라든가, 그러니까 레코드는 기본적으로 레코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테이블도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참조되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참조되는 테이블을 굳이 엑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마다 고정되어 있는 레퍼런스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내부에서 그냥 생성해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어떤 데이터를 취합해서 막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케이스는 연도별로 데이터를 표시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연도별 월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럼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엑셀 파일에서 또 만들어서 엑셀 파일에서 불러오게 되면 그 엑셀 파일은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만, 그러니까 글머리면 1월부터 12월만 필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값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매칭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굳이 엑셀에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로딩을 해야 돼서 부하도 걸리기 때문에 물론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냥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병합 개념으로 그냥 생성해서 뿌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값에 대한 결과를 그런 의미에서 그때그때 우리가 픽스된 값이죠.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이 동적으로 바뀌진 않잖아요. 간단한 내용들은 테이블을 참조되는 테이블이라든가 참조되는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없으면 좀 껄쩍지근하고 있으면 그런 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낼 때 데이터는 무조건 엑셀에서요. 그러니까 파워쿼리에서 데이터가 떨궈진 형태의 구조는 테이블, 리스트, 레코드 요거밖에 없어요. 데이터 구조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녀석을 변형시켜서 저희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습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예제를 통해서 처음에 그냥 보시잖아요. 이제 100% 제가 장담하건데 처음에 보시면 이해돼요. 왜냐하면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걸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보면 100% 이해됩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만 그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시면서 해보시려고 하시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진짜요. 이게 레코드에 들어가는 기호였나? 아니 레코드를 어떻게만 절대로 기억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머리로 인지하고 손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눈으로 첫 번째 보시고 그 다음에 머리로 이해하시고 반드시 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 개 적어도 이렇게만 하시면 첫 번째 눈으로 보시는 거 한 번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인지하시고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게 두 번째죠. 그리고 손으로 입력하시면서 세 번, 최소한 세 번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셔야지만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성도 아니고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는 실습 예제를 통해서 간단한 실습 예제, 예제 파일이 없어요. 그냥 파워쿼리 열어서 리스트 한번 생성해 볼 거고 레코드 생성해 볼 거고 테이블 생성해서 얘네들을 저희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후반부에 가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저희가 파워쿼리를 통해서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뽑아낼 때 앞으로 종종 이제 매번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동영상 강의 내용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뽑아낸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발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본이잖아요. 기본이고 개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고급 활용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니까 여러분 익히 잘 아시죠? 그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해당되는 내용도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실습에 대한 부분들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간단한 개념부터 보시고 나중에 실무 예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적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실게요.